뭔가 처음엔 되게 트래비스한테 공감이 되게 하잖아요. 어쨌든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근데 뭐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내가 얘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뭐든 하고 싶으니까 관종 같기도 하고. 야, 진짜로 70년대에 뉴욕이 이랬으면 이건 진짜 고담인데? 그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으로 그 수원역 쪽을 수원역 쪽을 로데오? 걸어가던 그때 그 낯섦과 Talk to me? Who the hell are you talking? You talk to m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시네마 토크의 예솔. 현구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네. 저희는 영화를 좋아하는 20대 청년의 시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뭔가요? 오늘은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택시 드라이버.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요. 1976년 영화죠. 네. 근데 어디 녹음하는데 싹 바가지 없이 사탕을. 아,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화가 약간 반항적이고 껄렁 바이브를 요청해. 껄렁거리고 뭐 트래비스가 그런 캐릭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약간 부적응자.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당이 딸려서 당 충전하려고 이렇게 사탕을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담배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물론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취지에 맞춰서 네. 마이크 녹음하는데 사탕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 그게 택시 의도된 드라이버 거다. 의도된 거다. 연출 의도다. 아, 그렇죠. 사실 고백을 하나 할 게 있는데 네. 저는 네. 지금 택시 드라이버를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저 오늘 아침에 보고 와가지고 뭘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 날 것의 리뷰. 좋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그대로의 리뷰입니다. 네. 그냥 영화의 뭐 어떤 의도나 뭐 감독의 메시지나 이런 거 찾아볼 거 없이 진짜 순수하게 그냥 느낀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보고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택시 드라이버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택시 드라이버가 어떤 영화냐. 일단 사실 내용을 뭐라고 형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막 딱히 막 다른 영화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느낌? 트래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택시 운전사죠. 그쵸. 영화 제목처럼. 트래비스라는 인물은 베트남 참견용사 출신 해병대에서 돌아와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면서 택시 운전사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인데 네. 이 택시 운전사 일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거리를 보면서 항상 약간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밤만 되면은 매춘부들이나 마약상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들이다. 네. 언젠가는 이거 청 쓸어내야 물 된다. 쓸듯이. 응. 네. 그런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 와중에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인 배 씨나 뭐 매춘부 소녀인 아이리 씨나 이러한 여러 인물들과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죠. 그쵸. 어떻게 보셨나요, 택시 드라이버? 저는 택시 드라이버를 애초에 좋아했었고 한 2년 전쯤에 처음 보고 그 뒤로도 몇 번 봤어요. 근데 되게 뭐 얘기했듯이 뭔가 딱히 사건이 막 엄청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는 뒤에 사건들이 좀 몰려있고 뭐 되게 짜잘짜잘한 사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베시라는 그 짝사랑하는 인물이 뭐 팔렌타인이라는 팔렌타인이라는 그 정치인. 정치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막 거기를 찾아가고 뭘 하고 그랬는데 또 좌절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뭔가 처음엔 되게 트래비스한테 공감이 되게 하잖아요. 어쨌든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근데 뭐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내가 얘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사회와 맥락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사실은 약간 상징적으로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고독함을 느끼는 사회 속에 고독한 소시민, 그렇죠. 외로움을 느끼는 소시민,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아둥바둥하면서 하지만 뭔가 불만은 있지만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인물을 그린 영화로서는 거의 원조격인 약간 상징적인 영화인데 그 이후에 다양한 포맷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네. 조커라든가 네. 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아메리칸 사이코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감이 되긴 해요. 이 인물한테 이 고독감을 느끼고 되게 찌질하죠. 네.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네. 특이한 캐릭터인 건 확실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갈 기회까지 얻었는데 너무 서투릅니다. 아, 그치. 이거 어떻게 좋아할 줄 알았다는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그 배씨를 포르노 극장관에 데려와요. 그죠. 왜냐면 트래비스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트래비스는 설정 자체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학벌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군인이 돼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그 전쟁을 겪고 나서 PTSD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심하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시작한 것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교양을 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하면 포르노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정치 잘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서투르고 되게 본인에 대한 탐구할 시간이 없었던. 나는 그 트래비스라는 인물 사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 아니, 영화가 뭘 담아냈는지는 이해가 돼. 이 인물의 고독. 사실 일부러 모호하게 그러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 영화의 마무리는 글쎄 내 입장에서는 잘 와닿진 않았달까? 이 트래비스라는 캐릭터의 동기를 모르고 우리가 갑자기 급발진하잖아? 그치. 갑자기 막 준비를 열심히 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치. 근데 그 이유는 안 나와. 그냥 그게 영화의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욕구 불만의 표출이야. 그치. 그냥 막 뭐든 하고 싶으니까 관종 같기도 하고 그치.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여서 계속 집착을 하죠. 꽃을 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총을 구매를 합니다. 그치. 그리고는 운동 막 열심히 하면서 팔렌타인이라는 정치인을 암살하려는 맞아. 계획을 세우죠. 맞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트래비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 자기에 대해서 탐구할 시간이 없고 전쟁을 갔다 왔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PTSD를 안고 돌아왔다. 인데 이 영화의 트래비스의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베트남전을 참전한 미군의 입장을 그리고 있는데 베트남전이 미국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되게 손가락질을 받아.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너네는 너무 더럽게 싸웠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 죽였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따지면 트래비스는 전쟁 가서 진짜 촛배기 치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베시라는 그 팔렌타인 정치인의 밑에서 일하는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랑 처음엔 되게 잘 돼 보여. 왜냐면 베시가 트래비스 같은 하남자를 받아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잘 받아준단 말이야. 카페도 가고 뭐 그러는데 그걸 베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신의 외적인 것만 보고 다가오고 자신의 일 같은 거에서 물어보는 남자가 없다가 트래비스는 또 그런 걸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트래비스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 같은 얘기밖에 없어. 교양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못 물어보잖아. 근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어떻게 정신 잘 몰라요? 맞아요. 뭐 영어 잘 몰라요? 다 맞아, 몰라요? 맞아. 다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일이 특이하다고, 어떻냐 뭐 그런 이상하고 얘기 하니까. 특이하다고 맞아. 느껴서 매력을 느꼈던 맞아. 거겠지. 근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애초에 뭐 데이트도 첫 데이트에 망했지긴 했지만 그치. 나는 조금 글쎄 베트남 참전 용사라는 설정 자체는 그냥 이 영화가 전쟁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인물 설정을 위한 배경이라고 생각했고 포인트는 이 인물은 지금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그거가 메인이라 생각을 했어. 맞아. 그래서 나는 그게 기반이 되는 게 그 베트남 전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배씨라는 인물이랑 좌절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배씨로는 좌절이 됐으니까. 근데 다른 거를 찾아도 막 뭐 몸을 파는 여자한테 가서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처럼 지내기에는 자기는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 자기 성격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그걸 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폭력밖에 없다는 거야, 이 사람.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력을 분출하고자 좀 그 팔렌타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총도 사고 막 운동도 하고 그랬던 거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팔렌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죠, 그 실패하죠. 비밀 경호원들한테 들켜가지고 비밀 경호원들 맞아. 그래서 들켜가지고 아이리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포주랑 그 갱단 그 포주를 담당하던 또 갱단 두목 이런 사람들을 다 쏴 죽이고 마무리가 되고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자기의 외로움을 분출할 곳이 필요했는데 배씨로서 좌절이 되고 그럼 그 분출을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가 아는 폭력으로 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트래비스가 영웅이 됐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에 관해서 그 서칭을 많이 해봤어? 서칭이라기보다는 내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과제로 이걸 제출한 적이 있어. 이 영화를? 영웅의 탄생 막 이런 영웅, 식으로.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영웅은 그 동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든 그 동기가 좋아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트래비스의 경우에는 그냥 말했듯이 딱히 동기가 없다? 뭔가 얘를 구해서 막 진짜 얘를 좋은 세상을 보내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트래비스는 딱히 아이리스의 행복에 관해서 진정한 행복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게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21세기의 청년, 21세기의 20대 청년으로서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사실 뭐 그 당시에 봐도 다르진 않았을 것 같긴 해. 영화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트래비스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애초에 그치. 트래비스라는 인물한테 나는 요즘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해. 너 트래비스 된다. 네, 뒤에서 들어봐. 이 고독한 인물한테 고독한 인물을 보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투영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트래비스의 행동은 완전히 모순된 자기 충동적인 행동에 불과해. 그치. 그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정치인이 맞아. 자신한테 어떤 불이익을 끼친 적도 없어. 맞아. 그냥 몰라. 자기 자신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깨끗하다. 저들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여자를 구하러 왔다. 실제 그의 동기나 그의 행동이나 그런 걸 보면은 배씨한테 접근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막. 그치. 사실 배씨의 외모를 보고 접근한 건 맞으니까. 그렇지. 뭐 외모 보고 접근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배씨의 주변 사람을 뭐 자기가 무시하고 까내리고 맞아. 그리고 그 아이리시에 거기 갔어 얘를 구하려고 자기 자신이 영웅적인 모습에 심취해 있는 맞아. 결국에는 정치인처럼 큰 인물을 죽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폭력성을 분출하기 위해 거기에다가 화풀이를 했을 뿐이지 그치. 그 행동 자체는 결코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었고 맞아, 영화 맞아. 보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맞아. 이 새끼가 미쳤나? 그니까. 그리고 그 살인하는 장면 있잖아. 마지막에. 뭐 스포츠 살인하고 막 다 죽이고 그랬을 때 아이리스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도 죽인단 말이야. 그 포주를. 근데 그때 아이리스가 너무 무서워 보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미친놈인가 싶은 거야. 그 모이칸 머리 딱 하고서 모이칸 머리 하고. 그치 모이칸 머리를 딱 했을 때 그 연출이 되게 인상적인데
몸을 먼저 딱 보여주고 음, 그 다음에 머리를 딱 보여주지. 맞아. 이 인물이 뭔가 달라졌고 뭔가 결심을 했다는 걸 음. 느끼게 하는데 그리고 진짜 무시무시하지. 그치. 거의 빌런이지. 근데 이 그 마지막에 그 포주랑 음, 스포티랑 음. 스포티 매튜 죽이고 음. 그때 그건 그렇게 막 결국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우와 잘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 맞아. 그냥 다 죽여버리는구나. 어. 근데 난 영화의 마무리가 되게 의아했던 게 그러고 나서 정당방위로 나와가지고 아이리스 부모님은 음. 편지 보내서 맞아. 우리 영웅이에요. 그리고 막 신문에도 막 맞아. 약간 과대포장 부풀려가지고 음, 이 인물은 그냥 다른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고 그치. 내가 볼 때는 더한 쓰레기일지도 몰라. 그치. 근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그냥 망상병 환자야. 그치. 근데 이런 인물을 어떤 상황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정치인을 죽였다면 천인공노할 악당이 됐을 거고 맞아. 그 포주와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영웅적 이야기로 부풀려졌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야. 똑같은 살인인데. 그치. 나는 그 아이러니함이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봐.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조커 있잖아. 영화 조커. 그게 이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대. 택시 그치. 드라이버에. 애초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는 그 TV쇼 진행자로 그치. 나오지 않나? 로버트 드니로가. 뭐 아무튼 조커가 그 고담시티에서 외로운 고독함을 느꼈던 어떤 소시민이 빌런이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소시민이 영웅으로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보면 영웅은 아니지. 그래서 두 인물이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뭐 난 조커도 비슷하다고 보긴 해. 그치. 왜냐면 조커는 진짜 악당인데 그치. 조커라는 영화에서 해석하는 조커를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 조커라는 영화에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 영화는 사실 조커의 연장선이 아니라 택시 드라이버의 연장선이다. 맞아. 나는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 맞아. 영화로선 당연히 좋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트래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팔렌타인 얘기도 하면 좋겠어. 팔렌타인에 대해 그럼 먼저 얘기를 해볼까? 그건 되게 의외네. 제일 먼저 나온 캐릭터 팔렌타인인 건. 그러니까 뭐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뭐 베시라던가 아이리스라던가 좀 어떻게 보면 트래비스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캐릭터들이잖아. 근데 이 영화가 좀 상징적인 영화라고 했잖아. 그런 걸로 따졌을 때 팔렌타인을 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 트래비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으면서 트래비스가 총을 사게 되는 이유 그리고 첫 살인을 하려고 단련을 했던 이유가 팔렌타인 사례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팔렌타인은 전혀 그냥 정치인이야. 맞아. 심지어 되게 지지율이 높고 맞아. 부패한 정치인처럼 묘사되는 그런 묘사도 전혀 없어. 맞아. 어. 그냥 좋은 정치인이다. 그냥 존재하는 설정에 같은 캐릭터야. 맞아, 설정 맞아, 같은 맞아. 캐릭터야. 맞아. 근데 그치 이상하게 많이 얽히고 있고 왜였을까? 트래비스가 왜 하필 죽이려고 한 대상이 팔렌타인이었을까? 그니까 나는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한다 하면은 뭐 총을 쏜 사람이 당연히 뭔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견해에 서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대부분. 근데 트래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몰라 정치에 관해서. 그런데도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배씨 때문에도 있지 않을까? 배신 때문이 당연히 있지. 그치. 그냥 배씨가 일단 팔렌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이 직원이고 선거 캠프 직원. 선거 캠프 직원이고 그치 배씨한테 차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딱 하나야 그냥 트래비스는 외로운 캐릭터인데 관심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그치.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배씨한테도 그러잖아. 너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 막
자기를 무시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하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거지. 음. 가장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지금 말하면서 해석이 된 건데 사실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가장 이 배씨한테 큰 관심을 받으면서 배씨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복수는 팔렌타인의 암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스쳐 지나가네. 그리고 나는 살짝 팔렌타인한테 배씨를 투영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그 트래비스와 팔렌타인이 직접적으로 연결은 돼 있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 트래비스가 모는 택시에 손님으로 팔렌타인이 중간에 맞아요. 타잖아. 그러고 막, 당신 팔렌타인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다 뽑으라고 한다. 그냥 그때는 배씨랑 잘 될 때였으니까. 맞아. 그래서 팔렌타인이 또 그러냐 하면서 막 물어봐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언젠가 이 쓰레기 거리를 뭐 화장실 물 내리듯이 한번 싹 치워야 된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팔렌타인이 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죠. 맞아, 불편해 하는데 트래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넘어갔잖아. 그래서 그때는 좀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 팔렌타인한테도 배씨한테도. 근데 배씨한테 좌절이 되고 나서 슈발 이렇게 된 거지. 트래비스가. 그래서 그걸 팔렌타인한테도 투영을 해서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이 나를 외면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뭔가 암살한 것도 있겠지. 물론 그 배씨를 연맥이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트래비스라는 캐릭터에 대한 얘기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가 완전 트래비스라는 인물에 대한 영화니까. 그치. 왜 그렇게 이 트래비스라는 캐릭터가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통해서 약간 심볼이 됐는가, 이 고독함을 상징하는 심볼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소시민이 범죄자로 각성을 해나가는 과정은 사실 되게 매력적이야. 그치. 그게 왜냐면은 이 인물한테 처음엔 이입이 되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없지만 미디어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해. 그리고 트래비스는 누가 봐도 정말 이 찌질한 캐릭터야. 하남자야. 뭔가 서툴고 그래도 막 자신감 넘쳐. 그치. 자신감 넘쳐. 막 엄청 찌질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인물 자체는 그 하는 행동들 보면은 얘가 왜 이러지?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공감이 되게 많이 가. 그치. 그리고 이거는 항상 먹혀왔던 소재야.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에서 다른 영화들과의 차별화되는 점은 특이하게도 얘는 범죄자로 성장했는데 사람들이 영웅으로 붙여주는 걸로 끝나. 그치. 그 아이러니함으로 끝나지. 그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갖는 유니크함이라고 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유니크함이 야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나는 뭔가 사회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고 이 사람 막 멋있다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트래비스 같은 인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웅으로 그린 거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에서 막 영웅으로 그리진 않았지. 그 엔딩 장면에서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이 오히려 비꼰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튼 영화를 보다 보면 트래비스는 무조건적으로 영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맞아. 근데 결말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내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는 얘가 영웅이 이제 인생 되는 끝났구나, 잡혀가겠구나, 아니면은 뭐 죽겠구나 했는데 택시 운전사 일 잘하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떼놓고 그냥 결말만 보면 영웅 맞아. 왜냐하면 13살 소녀가 성매매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사회의 소시민인 택시
운전사가 걔를 구한 거야. 그죠.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그래서 좀 구원서사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 얘기만 딱 떼놓고 보면 되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인 거야. 그리고 특히 갱단이잖아. 그래서 그 뉴스에 보면 뉴욕 택시 드라이버 갱단을 처단하다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영화를 다 보고 전후 상황을 안 우리 관객들은 트래비스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 사회에서는 영웅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그런 아이러니함을 느끼게끔 의도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택시 드라이버. 왜 하필 택시 드라이버일까? 택시 드라이버. 왜 하필 택시 운전사일까? 나는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내가 그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경상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올라왔어. 그래서 뭐 경기 서울권에서 막 놀고 그러는데 내가 경상도에서 살 때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주황색 택시였단 말이야. 서울 택시. 아 그래? 그래서 서울 택시는 주황색이고 서울에 가면 주황색 택시가 많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실제로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뉴욕이라는 실제 도시가 배경이잖아. 맞아. 근데 뉴욕은 그 노란색 택시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 초록빛 도시를 가르는 노란색 택시 이런 심볼적인 것도 이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뉴욕이 범죄율도 많고 고담 시티였죠. 고담 거의 시티. 고담이야. 그냥 고담 시티랑 애초에 똑같다고 고담시가 보는데. 뉴욕을 그치 따와서 모티브로 한 만든 거니까. 거니까. 근데 나도 왜 한번 그 생각을 한 게 뉴욕에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고담은 완전 범죄 도시로 아 그치 이게 부풀린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택시 드라이버를 딱 보면 진짜 이거는 실제 당시에 진짜 사회상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나 이거 보면서 영화 보면서 야 진짜로 70년대에 뉴욕이 이랬으면 이건 진짜 고담인데? 그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되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성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약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뭐 살인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 갱단 이런 걸 보면. 근데 성매매 쪽이 좀 더 현실적이다. 밤마다 매춘부들이 활개를 맞아, 치고 맞아. 다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실제로 70년대에 뉴욕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범죄율도 되게 높았고 그래서 그게 왜 높은가에 대한 조사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는 되게 리얼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날 것의 영화야. 맞아. 되게 날 것의 영화. 마치 뭘 생각나게 하냐면 진짜 어렸을 때 8살 때 8살 때? 9살 때 그 처음으로 친구들이랑만 그 우리 형이랑 친구들이랑만 그 수원역 쪽을 수원역 쪽을 로데오? 걸어가던 그때 그 낯섦과 그거를 연상케 해. 물론 그거 지역 아니- 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그치, 그치. 저 수원 시민입니다. 네, 그때 어렸을 때. 그치. 어렸을 때 뭐라 해야 돼? 무서움. 이 낯섦? 낯섦. 낯설고 범죄가 범람한. 그거 알지? 거리에 쉬는 대출.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네? 그래서 맞아, 그런 맞아. 것처럼 되게 좀 리얼한 배경이다. 사실 아이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이리스는 일단 그 중절모를 쓴 그 로브루치 닮은 그 스포티 매튜 캐릭터에 약간 속박되어 있는 그치. 그런 캐릭터지. 그래서 나는 심지어 이 캐릭터가 나 이 영화 처음 보는데 출연 그 영어로 나오잖아. 조디 포스터가 있길래 개 어렸을 때. 조디 포스터가 나온다고? 그래서 조디 포스터가 나는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조디 포스터가 나온다길래 영화 보는 조디 포스터가 언제 나온다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갑툭 튀었는데 조디 포스터인 거야. 근데 완전 애기인 거야. 그치. 그냥 out of nowhere. 진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남자한테 끌려가고 퇴장하고 또 한동안 안 나와. 맞아. 한동안 안 나와. 난 그래가지고 잠깐만 조디 포스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온 게 단가? 난 생각하면서 그럼 주연이 아닌데 완전 단역인데 왜 첫 시작할 때 근데 알고 보면 내 영화의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긴 했지. 아이리스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트래비스의 행동에 뭐랄까 동기가 되는 인물은 배시지만 그치. 그 방향이 갑자기 아이리스로 바뀌어. 그치. 어떤 구원에 심취한 구원자의 심취한 심지어 아이리스 본인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자각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맞아, 뭐 맞아. 그런 느낌인데 널 구해준답시고 막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야 생각을 해봐. 아이리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스릴러야 스릴러. 스릴러도 스릴러인데 그 어린애 입장에서 트래비스가 영웅으로 보였을까? 아니 천만에. 맞아. 완전 트라우마 미치지. 그치. 자기가 그래서 사랑했던 남자도 죽고.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끔살을 그치. 끔살. 총 개 많이 맞음. 그냥 끔살을 해버리지. 포주도 그냥 손가락 날라버리고 에이 죽여버릴 거야. 근데 막 대가리 쏘지 마세요. 근데 빵. 그치. 아 그지. 그리고 네, 그 장면 지리긴 해. 그리고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리스라는 인물은 그 스포티라는 인물이랑 사랑하는 관계로 그려져. 영화 안에서 그 이렇게 노래를 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너밖에 없다. 나는 정말 가스라이팅이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뭐. 그치. 근데 뭔가 아이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치 정말로 그치.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데. 아이리스한테는 자신의 안식처 같은 그치. 인물인데. 그치. 그건 확실해. 아이리스한테 안식처가 된 인물은 트래비스가 아니라 매튜였어 사실은. 그치. 물론 매튜는 아이리스를 이용해서 돈벌이로만 써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리스한테 심리적으로나 실제로 갈 곳 없는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준 인물이야. 제공한 인물이야. 그치. 근데 이 트래비스는 아이리스한테 그렇게 정서적인 유대가 깊지도 않았고 맞아. 그냥 트래비스는 동기가 필요했을 뿐이고 그치. 시원 암살하고 봉투에 그 돈 담아가지고 아이리스한테 그걸 보내려 했잖아. 그치. 그냥 트래비스는 아이리스를 아이리스로서 바라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그치. 어. 그냥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그 어떻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하지만 표출한 다음에 이 그게 없으니까 그냥 명분산의 그 동기 어떻게 보면 그 동기가 좋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뭔가 그런 모순적이지. 어린 아이를 구원하는 그런 서사 그리고 중년과 어린 소녀의 조합을 하면 레옹 서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근데 레옹에서는 레옹과 마틸다의 감정적 교류가 굉장히 그치. 깊게 그려지는 그치. 반면에 이 택시 드라이버에서는 트래비스랑 아이리스라는 인물의 감정적 교류가 잘 보이지도 않고 트래비스는 그냥 스토커야. 맞아 그냥 스토커야. 배시 스토커 하다가 맞아. 택시 뒤에 탔던 그 여자 기억해가지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기억 못하는데 자기는 다 기억했다가 택시 들어오면 운전하면서 따라가서 미행하고 맞아, 엿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속으로 이제 어떤 정도 유대나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근데 아이리스한테 너 이 일 그만둬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처음 만나고 그때 처음 15분 만나고 그 이후로 만나는 그냥 식사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맞아. 다음에 한번 보자고 하지. 보자 이러고 너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너 스포티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트래비스는 아이리스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어도 똑같이 구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리스라는 인물이 뭔가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맞아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지. 근데 사람 마음이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뭔가 트래비스는 그냥 그것만 기억하는 거지. 얘 사실 단편적인 모습. 그게 바로 포인트인 게 트래비스가 동질감을 막 그 느낄 만한 인물이 없는데 이 도망치고 싶다 어디론가 이 외로움을 해서 탈출하고 싶다 그 인물이 그나마 이제 배시가 좀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다가 아이리스로 옮겨간 거지. 그치. 조디 포스터의 어린 시절 연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는 조디 포스터가 되게 성숙한 이미지로 나온 것밖에 안 봤거든. 근데 이렇게 그 매춘부 소녀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 캐릭터 자체도. 그래서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상 깊었던 장면. You talk to me? Who the hell are you talking to You talk to me? 그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나도- 영화의 모든 장면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그래? 굳이 정하자면 다 죽이고 나서 탑뷰로 보여주는 게 있어. 완전 버드아이 뷰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앵글 컷이 있는데 난 거기가 좋았어. 그 장면. 그 소파에 누워있는 그거?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다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때 이렇게 버드아이 뷰로 딱 보여주는 컷이 있는데 그게 이후에 그 뉴스에서 나오는 도면이 있어. 여기 1번, 2번, 맞아, 3번. 맞아, 맞아. 그거랑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뭔가 이 사건을 좀 제3자의 눈에서 보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 씬에서 모든 그 흐름들이 좋았지만 그 탑뷰는 처음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여러 번, 그러니까 물론 그때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심미적으로 미장센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러니까 뭐 영웅이다, 뭐 트래비스의 얘기 이런 걸 그냥 다 떼놓고 그 장면만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해 이 현장이.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리스까지 그냥 그 사진만 그 컷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트래비스가 아이리스도 죽이겠구나. 아이리스를 죽이기 위해서 얘를 찾아왔고 다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맞아. 아이리스도 죽이나? 이런 생각이 좀 맞아. 들지. 그래서 그 직전에 트래비스가 자기한테 자살하려고 총도 겨누고 맞아. 그러는데 총알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뭐 결국엔 못 죽지만 못 죽지. 그래서 경찰들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이 좋다. 어떤 장면?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방금 보고 와가지고. 근데 역시 제일 강렬한 장면은 이건 것 같기는 해. 그치.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소시민이 영화가 진행돼서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그거 이 갑갑함의 폭력성을 분출하는 거기서 관객은 무조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이 장면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얘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연출이나 촬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화가 카메라가 인물을 안 따라간다? 맞아. 인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화를 받고 있으면은 옆으로 싹 빠지지. 옆으로 먼저 빠져. 그 다음에 한참 뒤에야 인물이 와. 맞아. 그런 포인트들이 나는 오히려 약간 이 인물에게 조명을 하기보다 나는 트래비스의 시선이나 심리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하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느꼈거든. 그래서 팔렌타인이 연설할 때나 아니면은 뭐 그 비밀 요원이랑 대화를 할 때나 그리고 처음 모이칸 머리를 했을 때나 그 카메라 무브먼트가 난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었어. 맞아. 나는 맞아. 운전하는 트래비스와 그런 트래비스의 시선과 맞아. POV를 되게 많이 쓰는.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서 약간 그 거울에 비춰진 트래비스의 모습으로 따뜻미. 맞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묘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딱 왔을 때 죽이려다가 못 죽고 이렇게 딱 이 인물샷으로 이렇게 퓨 할 때 어쩔 수 없이 간지가 느껴지긴 해. 아, 그치. 간지가 나지. 그 완전 각성한 범죄자의 간지가. 그치. 영화의 결말이 그래서 오히려 의외였어. 그냥 죽나 했는데 그대로 끝났어도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그 뒤가 근데 사실상 그 마지막 장면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뭔데? 마지막 장면이 이게 의견이 갈리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 트래비스의 상상이다, 현실이다. 아, 어떻게 생각해? 트래비스의 상상이다라는 의견은 그거는 영화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영화 가치관인데 영화는 영화를 만든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치. 영화를 보고서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해석했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근데 이 의도자의 이 시점에서 영화를 보자면 상상이라는 해석 자체는 확대 해석이고 뭐 그렇게 느끼고 싶었으면 그렇게 느껴도 상관없지만 전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 영화에서 너무 그렇게 받아들였어? 상상? 나는 상상파인데. 상상파냐? 현실파야? 뭐 인셉션 팽이 같은 거지. 그치. 인셉션 팽이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왜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목에 총을 맞고 피를 개철철 흘리고 여기에도 총 맞고 그랬는데 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푹 할 때도 곧 죽을 사람처럼 보여 진짜. 그러고 나는 보면서 트래비스가 10하남자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엔딩 때 배시를 다시 만났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더라고 생각했어. 하남자여서. 그래? 근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상상이다.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배시의 표정이 좀 배시의 대화도 그렇고 뭐 얘기 들었다. 몸은 어떻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막 돈 안 받고 쿨남처럼 가잖아. 그래서 그때 돈 얼마인지 알려줘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됐다 이러고 가잖아.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트래비스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을 다시 만났는데 그런 스토커 사이코패스적인 모먼트를 안 보여줘서 그런 것도 있고 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배시는 좀 무섭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 트래비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지. 근데 신문을 그래서 읽고서 뭔가 막 멋있다고 동경을 느끼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니까. 맞아. 그래서 배시의 입장에서 그 트래비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할 게 아닌데 엔딩에선 좀 멋있다고 느껴지게 그런 시선으로 그려지고 만약에 내가 배시의 입장에서 트래비스를 다시 만났다면 실제로 만났다면 제가 뒤도 안 보고 택시 바로 내리거든. 그리고 집 주소도 안 알려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뭔가 트래비스의 바램을 담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난 상상파는 아니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빠뜨린 것 같아. 내가 가장 인상 깊다고 한 장면 이거 말고 1순위 바꿀게. 뭔데? 영화 중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그 트래비스라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는 그 포인트가 되는 장면은 배시한테 차인 포인트도 아니고 아이리스와 만난 포인트도 아닙니다. 어떤 손님을 뒤에 태우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손님으로 탑니다. 그때 마틴 스콜세지 나 보자마자 에? 감독이 직접 나오네?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래비스라는 인물의 변하는 포인트가 된 장면인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다른 기억은 안 나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나와 직접 그 손님으로 나와 그러면서 밑턱이 안 내려도 되니까 밑턱을 이렇게 내리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가 저기 커튼의 실루엣 보이냐 내 와이프다 죽일 거다. 저 흑인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그지 죽여버릴 거다. 남자랑 그 새끼 매그넘으로 44구경 뭐 하여튼 매그넘으로 대가리통을 날려버릴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 사실 그게 나는 이 영화의 포인트? 약간 트래비스가 급발진하게 되는 맞아 그 포인트야. 사실 그 총의 존재도 종의 존재도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치.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지나가듯이 나온 나도 너랑 나랑 영화를 얘기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얘기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날 법한 장면인데 맞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면일 수 있어. 그치. 어떻게 보면은 트래비스 한 명이 아닌 거야. 우리는 모두 이 소시민. 근데 이 폭력성 아니면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전염된 거지. 트래비스가. 근데 그 배우가 심지어 마틴 스콜세지 감독 본인이 나온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게 마틴 스콜세지였어? 보자마자 마틴 스콜세지가 나오네? 나는 늙은 마틴 스콜세지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또 안면인식 능력이 되게 좋아서. 맞아. 좋은 편이긴 하지. 안면인식 능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 조디 포스터도 보자마자 조디 포스터가 저 조디 포스터인데? 놀랄 때 왜 이렇게 주성치여가지고
주성치 영화 그렇게 안 놀래. 주성치 영화 하하 이렇게 놀래. 이렇게 놀란다고. 아, 우리 주성치 영화 한번 하자. 아, 좋아.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장면도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인상적이었고 마무리 영화 평가를 한번. 평가하기 전에 진짜 짧게 한번 더 하면 안 될까? 진짜 짧아. 해. 평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되게 작은 요소일 수 있는데 영화의 띵곡이죠. 그 노래 아시나요? 재즈? 잘 모르겠는데 영화 내내 같은 곡만 계속 영화 나오던데? 내내 같은 곡이 나오죠. 그 계속 노래가 나오던데? 저는 되게 노래 처음에는 그냥 노래 좋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뉴욕 거리의 그 풍경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재즈곡이 나와요. 아니 계속 나와. 맞아. 아니, 영화 중간 중간에 인서트로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건데 영화가 아니라 거의 드라마처럼 컷이 되게 많아. 맞아. 씬도 되게 많고 인물이 계속 여기 왔다가 또 운전했다가 저기 갔다가 운전했다가. 근데 그게 택시 드라이버의 삶이니까. 그치. 근데 그게 삽입이 되면서 심지어 그게 나올 때마다 계속 같은 곡이 나와. 맞아. 이러면서 계속 난 영화 보는 내내 이 영화는 음악이 2개밖에 없나 이 생각하면서 봤거든. 근데 그 곡이 멜로디를 유지한 채 되게 변형을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다 죽였을 때 그때도 나오고 그래. 그 도시를 가를 때도 나오고 스포티와 아이리스가 춤을 출 때도 그 LP를 틀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멜로디가 조금 변형돼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는 되게 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맞아, 게 영화는 진짜 잘 어울려요. 멜로디는 똑같고 분위기도 똑같을 때가 많은데 어떤 장면과 분야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져. 트래비스 혼자 막 택시를 몰고 그럴 때는 되게 고독한 느낌을 자아내다가 아이리스가 춤출 때는 또 되게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3명을 다 죽였을 때는 무서운 느낌? 좀 그때는 근데 막 쿵쿵 이런 소리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그 영화의 설정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근데 그 음악 감독이 그 유작이래. 아, 택시 드라이버가? 아, 그래.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를 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영화가 뭔가 메인이 되는 스토리 라인이 모호하고 그냥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근데 그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게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지만 이 인물의 외로움만으로 영화를 끌고 가. 이 캐릭터만으로. 그리고 음악도 2개밖에 안 나와. 근데 이상하게 몰입감이 엄청나. 맞아. 막 영화를 지루하다? 보면,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메인이 되는 핵심 갈등이나 사건이 크게 발생하지들 않아.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몰입이 확 돼. 맞아. 그리고 시간이 훅 가.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마무리 평가를 적어보자면 오케이. 이 영화의 일단 작품성에 대한 별점을 먼저 주어보자면 저는 4개 주겠습니다. 작품성. 4개? 별, 작품성은 은근 별 낮은데? 4개. 아닌가? 작품성은 별 4개. 왜냐면은 나한테 있어서 이 영화는 뭐 칸 영화에 수상하고 거장인 마틴 스콜세지의 5번째 장편 영화 그리고 상징성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 나는 개인적으로 모호한 영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이게 감독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도 알겠지만 나한테 그렇게 설득력이 있게 와닿지는 않았고 오히려 오락성도 별 4개. 오락성이 은근 높네. 오락성이 별 4개. 왜냐면은 나한테 있어 오락성은 이 영화에 있어서 사실 오락성이 높은 영화는 아니잖아. 그치. 나는 오락성을 몰입감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영화는 보는 내내 재밌어. 재밌어. 뭔가 그치. 얘기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거 이해 못해도 그냥 재밌어. 그게 바로 오락성이라 생각해서 별 4개. 그래서 최종 점수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해서 이 영화의 상징성과 이 영화가 굉장히 영화계의 길이 남을 명작이지만 저는 별 3개 주겠습니다. 짜다 짜. 저는 별 3개 주겠습니다. 별 3개. 저는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력은 별 8개. 별 8개. 지리긴 하지. 저는 작품성으로 보면은 저랑은 또 살짝 반대인 게 저는 작품성이 거기에 몰입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영화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좀
사람을 다른 세계로 아예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품성 안의 요소에는 그 사회적인 상황을 얼마나 잘 고려를 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5점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성 5점.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모호함도 잘 표현을 했고, 엔딩에서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5점. 그치, 영화계의 길이 남을. 그치. 항상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목록에 들어가는. 항상 있어. 항상 있는 그런 영화니까. 그러고 택시 드라이버는. 오락성은 저는 솔직히 오락성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락성은 뭔가 좀 보면서 즐거워야 된다가 1차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즐겁지는 않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오락성이 한 3점. 별 3개. 3개. 별 3개. 그리고 보면서 막 매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마약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막 그래서 좀 유쾌한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총평은 이 영화의 모호감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의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미정센도 좋아하기 때문에 4.5로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4.5. 네. 3개는 좀 짠가? 최종 점수 별 3개 반으로 할게. 3개 3개 반. 반. 3개는 네. 너무 낮은 것 같고. 근데 이거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 이런 영화 이거 누군가를 말해야 되는 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알못이나 영자랄 이런 드립이 있잖아. 하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치. 사실을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돼. 그치, 그런 그치. 의미에서 택시 드라이버 재밌는 영화야.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별 3개 반으로 3개 반.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택시 드라이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예, 역시 그러면은 다음 저희는 편에서 다음 만납시다. 시간에 다음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 오케이, 끝. 오케이.